현우야? 요즘 무슨 고민 있니? 표정이 왜 그래? 아니에요. 아무 일도 없어요. 얘가 새삼스럽게 왜 그래? 너무 예뻐서 그래요. 너는 내 상상 속의 여자였어요. 현우야, 이젠 난 네 거야. 8월의 어느 날 자명종 소리에 잠에서 깬 한 청년이 눈을 비비며 일어나 아직도 울리고 있는 자명종을 끄고는 침대에서 일어나 방을 나선다. 청년은 주방으로 가 열심히 요리를 하고 있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인을 향해 말을 건다. 새엄마 안녕히 주무셨어요. 응, 현우도 잘 잤어. 저 씻고 올게요. 그래 어서 씻고 와 아침 먹자. 현우라 불린 청년은 잠시 새엄마를 바라보며 무언가를 생각하다이내 욕실로 향했다. 샤워를 하며 현우는 생각에 잠겼다. 아, 새엄마 너무 예쁘다. 현우는 작년부터 차츰 여자에 대해 호기심이 생겼고 각종 성지식은 물론 성인 영화도 보게 되었다. 영화를 보며 평소에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새엄마와의 환상을 갖게 되었다. 잠시 여운을 즐기던 현우는 샤워도 서둘러 마치고 욕실을 나섰다. 그리고는 주방으로 가자 새엄마가 웃으며 다정히 맞이했다. 현우야, 어서 밥 먹자. 밥을 먹는 동안 현우는 새엄마를 볼 수가 없었다. 새엄마를 보면 자꾸 상상이 되고 그리고 새엄마와 지내는 장면이 상상되었기 때문이었다. 현우는 서둘러 밥을 먹었다. 밥을 다 먹고 현우는 서둘러 방으로 들어가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시간이 되자 대학교로 향했다. 한편 미선은 집 정리를 마치고 거실에 앉아 고민에 빠졌다. 요즘 아들 현우가 무슨 걱정이 있는지 통 기운이 없고 또 자신을 피하기 때문이었다. 무슨 일일까? 온통 현우에 대한 생각에 빠진 미선이었다. 미선에게 현우는 특별했다. 대학교 때 나이 많은 남편을 만났다. 남편은 재혼이었고 미선은 초혼이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남편이었지만 결혼을 한 미선은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경제적인 면이나 모든 면에서 만족스러웠다. 그러다 사고가 생겼다. 3년 전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 죽은 것이다. 당시 엄청난 슬픔에 미선은 오열하며 남편을 보내야 했다. 현우도 얼마간 엄청 힘들어했다. 하지만 미선은 다시 일어섰다. 남편을 잃은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자신에게는 현우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비록 내가 낳은 자식은 아니었지만 미선은 그날 이후 현우를 누구보다도 아끼며 사랑으로 정성껏 돌보았다. 남편이 죽으면서 받은 보상금과 보험금도 꽤 되었고 친정과 시집에서도 경제적인 지원을 많이 해주었기에 경제적인 어려움은 없었다. 그렇게 돌봐온 현우가 요즘 힘들어했기에 미선은 안쓰럽고 가슴이 아팠다. 새엄마로서 최선을 다해주지 못한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현우가 도통 말을 하지 않고 아무 얘기가 없어서 왜 그러는지 알 길이 없는 미선이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다. 여전히 현우는 힘이 없었고 고민이 있는 듯 했다. 그런 현우를 바라보는 미선은 더욱 가슴이 아팠다. 그러던 어느 날 미선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현우가 집에 오면 물어보기로 했다. 그리고 현우가 집에 왔고 저녁 식사를 하면서 미선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저기 현우야. 현우는 새엄마의 시선을 피하며 밥을 먹는데 새엄마가 부르자 조금 놀라며 대답했다. 저기 우리 현우 요즘 무슨 일 있니? 아뇨 그건 왜요? 아니 요즘 우리 현우 기운이 없어 보여서 그래? 아니에요. 아무 일 없어요.
그래 그러면 다행이지만 우리 현우 무슨 고민 있으면 하한테 얘기해 알았지? 알았어요. 미선은 현우가 분명 무슨 일이 있는데 말을 안 하자 애가 탔다. 현우는 차마 사실을 말할 수가 없었기에 그냥 아무 일 없다고 대답하고는 밥을 다 먹고 방으로 들어갔다. 미선은 그런 현우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며 혼자 말했다. 휴, 도대체 무슨 일일까? 안 되겠다, 미안하지만 내일 현우 일기라도 봐야지. 그렇게 결심하고 주방을 정리하는 미선이었다. 방으로 들어온 현우는 컴퓨터 앞에 앉아 일기를 썼다. 일기의 내용 대부분은 새엄마와 지내는 일에 대한 것이었다. 현우는 일기를 다 쓰고는 잠을 잤다. 그리고 다음날 현우는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학교를 갔다. 현우가 학교에 간 뒤 미선을 서둘러 주방을 정리하고 현우의 방으로 들어갔다. 현우가 평소에 자기 컴퓨터에 일기를 쓰고 있다는 걸 미선은 알고 있었기에 서둘러 컴퓨터를 켜고 일기를 찾았다. 일기를 본 미선은 경악과 놀라움, 당황스러움에 어찌할 바를 몰랐다. 이게 무슨... 우리 현우가 이럴 수가. 현우의 일기에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자신이 등장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엄청난 것이었기에 미선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미선은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고 컴퓨터를 서둘러 껐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우리 현우의 고민이 나랑 관계가 있었다니. 하지만 현우야, 그건 안 되는 일이야. 미선의 눈에선 눈물이 났다. 이런 고민을 하고 상상을 희는 게 너무나 원망스럽고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었기 때문이었다. 저녁에 현우가 오자 미선은 반갑게 맞이하였다. 그리고 평소와 마찬가지로 행동하였다. 그렇게 또다시 일주일이 지났다. 미선은 그냥 현우가 사춘기에 겪는 일로 결론 지으며 시간이 해결해 주길 바랬다. 그러나 자신의 바람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우는 날로 수척해졌고 요즘 들어 더욱 힘들어 했기 때문이었다. 현우가 학교에 가고 나서 미선은 거실 소파에 앉아 고민에 빠졌다. 우리 현우 갈수록 힘들어하니 어쩌지? 시간이 지나면 잠잠해질 거라 생각했는데 더 심해진 것 같으니 어쩌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이잖아.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는 미선이었다. 머릿속으로 수많은 생각을 한 미선은 이내 결심을 했다. 그래, 우리 현우를 위한 일이라면 난 어떤 것도 할 수 있어. 그래 하는 거야? 그렇게 악마의 선택을 결심한 미선이었다. 미선은 3일 후로 마침 다가온 아들 현우의 생일의 결심을 실행으로 옮기기로 결정하고 마음가짐을 단단히 했다. 그리고 그날이 다가왔다. 미선은 요리를 준비한 후 시간을 들여 목욕을 마친 미선은 현우가 오길 기다렸다. 그리고 드디어 현우가 들어왔다. 다녀왔습니다. 현우 언니 어서와. 현우야. 이게 다 뭐예요? 뭐긴. 현우 생일상이지. 새엄마랑 저뿐인데 이렇게 많이요. 두고 먹으면 되지. 아니면 옆집 좀 주고. 이리 와 어서 먹자. 그러면서 현우와 미선은 식사를 시작했다. 식사를 마친 미선은 현우가 방으로 들어가려 하자 현우를 불렀다. 현우야. 왜 부르시죠? 저기 내가 선물 준다고 했잖아. 아참. 뭔데요, 새엄마? 아직은 비밀이고 샤워하고 한 30분 있다가 엄마 방으로 올래. 그때 줄게. 예, 알겠습니다. 그럼 30분 있다가 와. 알았지. 미선은 대충 정리를 마친 후 방으로 가. 다시 간단히 샤워를 하고 아들 현우를 위한 준비를 마친 후 기다렸다. 현우는 30분이 조금 지나서 안방으로 향했다. 똑똑. 새엄마 저 현우요 들어오렴. 현우가 노크를 하고 말하자 안방에서 새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현우는 방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안방을 들어가자 누워있는 엄마가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었다. 새엄마, 현우는 너무 놀라 말을 더듬었다. 현우야, 이게 엄마의 생일 선물이야. 어서 가까이 오렴. 현우는 너무 놀라 움직일 수 없었다. 그러다 현우는 어느새 새엄마에게 다가가고 있었다. 그런 후 둘이 현우, 내 선물이 맘에 들었나 보네.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어머. 근데 우리 현우 선물 또 받고 싶은가 봐. 그런 후 현우는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을 하기 시작했고 성격이나 여러 가지가 전보다 많이 좋아졌다. 특히 대학에서의 성적은 상위권이 되었다.